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고 또 원자재 역시 폭등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금리까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다든지 가계빚이 많은 나라 같은 경우는 서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입니다.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영향이냐면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 뭐 2020년만 해도 지금 2위권이었습니다. 레바논이 1위였고 우리나라가 2위였는데 지금 현재 이제 1위권으로 지금 올라섰습니다. 그만큼 빚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자 부담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물론 뭐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즉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국 이것을 어떻게 타개를 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분의 사주를 보면서 앞으로 그분이 사주의 팔자에 따라서 정말로 개인적인 사주팔자지만 우리 국민들과 또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런 연관성에 관계된 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어려운 우리 서민들이 이 시국을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불안하실 텐데, 제가 또 1, 2년 전서부터 대재난이 닥치고 위기가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여러 편을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물론 상승하겠지만 곡물가 이런 걸 상승을 하고 부동산은 떨어질 것이다 제가 올려놓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물가가 지금 OECD에서 보면 9.2% 폭등을 했다고 하고요. 미 연준 FRB에서도 금리를 빅스텝을 넘어서 0.75%까지 인상할 가능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역시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빚이 많은 가계부채가 많은 우리 서민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저성장하면서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해서 덮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OECD 전체 물가가 굉장히 상승을 하고, 지금 저도 차 끌고 다니면서 깜짝 놀란 게 1년 전만 해도 1,400원대 뭐 이렇게 초반 뭐 1,500원대 이렇게 됐던 게 지금 뭐 2,000원이 다 넘었는데 리터당. 일단은 그러한 부분 하나가 피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주 비관적이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IMF도 우리나라는 충분히 그것을 2년 만에 극복을 했고요. 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불과 1, 2년 사이에 다 극복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능력과 역량 그리고 지도자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달려 있겠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걱정을 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팔자와 언제 이 고비가 올 수 있는지, 왜냐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것을 극복할 역량이 되는지 한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청와대를 이전을 했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올려놨지만 청와대 주인 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 하나 그 사람 개인적으로 불행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안 겪지 않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일단 그건 어떻게 될지 지금 지켜봐야 됩니다. 자, 여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겼는데, 물론 용산터도 청와대보다 좀 낮기는 하지만 아주 정말로 명당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구운터로서는 남쪽에 산이 있어서
어느 정도 배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하고요. 또 남쪽은 바로 한강이 있어서 원래 남쪽에 산이 있고 북쪽에 물이 있다든지, 물론 북쪽에 뭐 청계천이 물이라고 하면 그것 또한 뭐 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 자리보다는 좋다. 그래서 풍수라는 것은 최고의 명당을 찾는 것보다 최악의 흉지를 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지만 모든 걸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고, 나머지는 그 주인이, 그 자리를 차고 있는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이 시국과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지도자 한 사람에 따라서 뭐가 그렇게 바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정의 가장이 바로 서야 집안이 편안합니다. 그래야 집안이 무탈하고 집안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이 흔들려 버리면 집안 전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나 회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회사가 잘 되고 못 되고가 결정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 옛날에 뭐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님만 봐도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뭐 옛날에 한부의 정태소 회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대기업의 뭐 김우중 회장도 있었지만 기업 회장에 따라서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고 희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 지도자의 역량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나라 지도자,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에 대해서 뭐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행이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현재 이제 상황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한다든지 뭐 비난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잘 되길 바랄 뿐이고요. 일단은 전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좀 잘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은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저는 정말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돼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고 국론 분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나마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된 게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자, 북한의 김정은,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3연임을 하려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또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보세요. 김정은 지금 10년 넘도록 해놓은 게 없고 정말로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푸틴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물론 석유값이 올라가서 지금 일시적으로 석유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는 뭐 아니겠지만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서 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보탬이 되겠지만 결국은 많은 젊은이들, 러시아 젊은이들이 지금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고 결국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으면서 푸틴이 왕따 당하고 러시아가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지도자의 역량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국내적으로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지, 또 대통령인 지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지금 고비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물론 이분의 사주에는 뭐 보는 선생님마다 약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또 정확한 시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분은 개미시라고 하고 어떤 분은 병술시라고 생각하는 추측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미시가 더 맞다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개미시를 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경자년 1960년생이고 쥐띠입니다. 그리고 무자월 경진일 개미시, 물론 뭐 병술시로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사주는 제가 다른 영상에도 올려놨었지만 금수 상관격이고 사주의 전체 기운이 좀 음적인 기운이 강한 음양의 조화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관성이 와야 되는데 이 사주에서 관성이라는 건 불의 기운입니다. 불의 기운이기 때문에 금수 상관격은 희경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관격에는 관성, 관이 와야, 화기가 와야 일단은 모든 게 잘 풀리고 그게 용신으로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이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56세부터 65세까지 갑오대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56세 대운에 5대운에 들어와 있어서 이 관기, 관운이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보고요. 또 2022년 올해 이민년인데 이민년의 이는 이 병화, 이분한테 필요한 관성이 장생지기 때문에 이 관은 병화의 기운이 굉장히 태동을 하면서 커지는 시기에 와 있고 더군다나 또 대통령 선거 기간이 5월 9일 날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분한테는 나름대로 그래도 모든 게 운이 삼박자가 잘 맞아서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다. 물론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사주입니다. 아쉬운 사주인데 일단 관성이 시간이나 시지에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는데 미시라고 하면 미토 속에 정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화가 일단은 정관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조금 아쉽지만 갑오대운의 오화 그리고 개미시의 미토와 함께 오미 합화가 돼서 관성의 기운이 커졌고요. 이민년에는 대운과 함께 또 인호 합이 돼서 굉장히 기운이 커져서 이분 개인적으로는 그런 운기가 왔다. 그리고 이재명 씨하고 제가 사주를 비교하면서 이재명 씨보다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사주는 이렇습니다. 다만 그러면 이분이 지금 쥐띠인데 일단 쥐띠는 삼재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삼재가 무조건 나쁘냐 그건 아니지만 일단 이분은 경자년 무자월 경진일 일대 보면 잦은 이 세 가지 기운이 모두 삼재의 기운과 지금 맞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또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끄러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고비가 언제냐 그러면 지금 고비를 봐야 되는데 일단 2024년이 갑진년입니다. 일단 지금 고비는 시작이 됐는데 피크가 2024년입니다. 왜 그러냐면 천간의 경금과 2024년에 천간의 갑목이 서로 갑경충인데 그럼 이분 입장에서 이분이 어떤 한 조직의 보수고 리더고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데 재물의 기운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 사주에는 진토 속에 미토 속에 물론 재성이 들어있긴 하지만 이 재성이 깨지는 것이냐 아니면 이 재성이 더 좋은 쪽으로 작용하느냐. 그런데 대운도 지금 갑오대운의 갑진년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운도 충돌을 하게 되고 세운도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이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자 어떻게 의미가 되는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는 경진일주입니다. 경진 괴강살을 갖고 태어났고요.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기질도 있고 두령격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수 기질이 있다라는 얘기죠. 일단은 이분의 사주에선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화의 기운입니다. 화의 기운, 화기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56 이 대운에 보면 갑오대운에 있어서 이분 개인적으로는 5대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운의 기운은 좋습니다. 다만 지금 2022년 이민년 개미년 다음에 갑진년이 최고 고비라고 보는데 그거는
대운과 그 다음에 세운, 그 갑진년의 갑과 경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이 천간이 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가지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판단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릴 수가 있고, 더군다나 재성이기 때문에, 재성이라는 건 국가 경제를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을 하겠죠. 그러면 이 경제 흐름이 지금 시작이 됐지만 2024년 가면 굉장히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2024년이 고비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천간끼리 충돌되지만 이 지지의 갑진년과 경진일주의 진은 진진 자영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분은 지금 수가 필요가 없는데 지금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사주에서는 수다 금침이라 수가 많게 되면 금의 기운 물속에 가라앉는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진 자영살, 그럼 진진은 수, 임수의 묘고, 즉 금이 이 경진, 이 금이 빨려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분이 2024년에는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국가의 경제적인 부분도 어려움을 겪겠지만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판단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또 지인 자리는 배우자 자리니까 부인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일단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가의 경제가 정말로 판단 잘못해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2024년이 고비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분의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경제적인 측면, 대내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개인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이분이 대통령이고 국가의 리더이기 때문에 이분의 판단과 이분이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국가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024년을 제대로 만약에 관리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2025년이면 을사년이고요. 화가 들어오고 2026년은 병우년이어갖고 완전하게 이분한테 좋은 운기가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5년이 4년째고 26년이 5년째인데 그러면 그때는 레임덕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일단은 올해부터 해서 3년 동안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2025년부터는 다시 국면이 전환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잘 모든 부분에서 경기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정이 될 수가 있고 또 2024년부터는 모든 풍수의 기운이 구운으로 바뀌기 때문에 구운의 화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한테는 2024년부터는 그 풍수의 운기가 바뀌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결과론적으로 삼재도 2024년에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자형살과 이 충살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극복을 하면 25, 26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사주만 보면 개인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전에 국가 시스템이라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한다고 하면 25, 26년부터는 다시 모든 부분에 좋아지면서 활기를 띠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분이 지금 판단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삼재가 껴있고 삼재도 세 가지나 껴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자형살과 충살에 들어와서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행히 대운이 좋기 때문에 극복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4년이 국가 대내외적으로 또 우리 국민들한테도 또 이분한테도 국가 지도자로서 고비가 2024년이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2024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극복할 가능성이 크다. 왜? 25, 26년이 좋기 때문에 25, 26년마저 나빴다 이분한테 그러면 굉장히 비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어쨌든 극복해서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돌아가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경제의 어려움 간단하게 피력을 했고요. 이것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주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시간을 좀 더 길게 해서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